구모에 나오지 않는 이상 확정적으로 급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극한 문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대비를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뭐 많이 하지 않을게요. 어쩌다 한 문제씩 넣어놓긴 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예. 근데 지금 주로 이제 그 시에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연습해 볼게요. 무조건에서. 그리고 수원수투는 무난무난했어요. 근데 수원수투 문제를 보면서 나 느낀 바가 뭐냐면은 나는 쉽게 풀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평상시에 이제 코너 문제 관련된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힘들었겠다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예를 들어 보세요. 21번인가? 21번 15번부터 볼까요? 15번? 15번 문제는 그 가분 조건이 미분계수가 모두 존재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미분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알려줄 때 15번 잠깐만 언급하면 미분이 가능하려면 함수가 연속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정의니까 하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어요. 제가 맨날 이제 미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때, 연속 얘기를 할 때,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할 때 이런 그림 하나 그려놓고 얘를 잘라요. 잘라서 위로 올립니다. 좌미분계수 0이고 우미분계수 0인데 그럼 미분 가능한 거 아니냐? 라고 맨날 설명을 하면서 근데 이거 미분 불가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미분계수는 0이 안 되는데 좌미분계수는 0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분이라는 건 항상 구점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점 두 개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x는 a라고 한다 하면 우리는 항상 a, fa라는 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a, fa 점은 이 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는 점점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 점들이 따라오는데도 이제 0이 되는 게 맞는데 좌미분계수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를 두다 보니까 없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연속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완벽히 그냥 체화되어 있느냐 있으면 15번은 개 쉽거든요. 근데 안 돼 있으면 어려워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넘어가 볼게요. 21번 볼게요. 21번이요? 21번에 필요한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x분의 절대값 x에 관련된 이런 문제를 많이 쓰는데 극한값을 구할 때 분인분의 분인절대값 혹은 절대값 분인분의 분인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제 얘네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냐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21번이 정말 쉬워요. 21번 풀면서 느낀 게 왜 이렇게 쉽냐라는 느낌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은 21번에서 이제 비밀 쌓겠죠. 그렇죠? 못 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뭐 하나 더 있는데 미적분 문제죠. 20번인가? 앞에 20번도 1학년 때 했던 거지만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20번에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나다로 냈기 때문이에요. 가나다 안 냈으면은 그냥 21번 박아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가나다로 해결지를 준 거거든요. 이제 이 문제도 우리 고1 때 연습해 본 거잖아요.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죠. fxt로 치환한 다음에 ft랑 y는 t랑의 교점 그래서 선 긋는 거 그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체화되어 있냐가 중요했던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어떤 중요한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 테크닉들을 얼마나 잘 체화했느냐 체화했으면 정말 쉽고요. 어느 정도 다 풀고 나서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시험지는. 근데 안 체화되어 있으면은 이제 어렵죠.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80점대를 못 넘었으면 공부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1컷이 88은 그래도 되겠지? 애들이 좀 못하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88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좋은 타이밍이야. 대학 가. 애들이 못하잖아. 응? 좋은 타이밍이야. 80점 못 넘었다는 거에 대해 좀 뜨끔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공부하세요, 지금부터. 뭐 정시반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그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새로운 문제라고 해봐야 무조건 30번 말고는 느껴보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풀 건데 좀 보겠습니다. 3점짜리는 안 풀어도 되죠. 3점짜리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노래로 하겠습니다.
1번하고 10번은 안 할 테니까 넘어갑시다. 다음 달에 뭐부터 할까요? 11번도 안 해도 되겠죠? 12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는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좀 이제 유형이 바뀐 거죠, 여러분. 왜 유형이 바뀌었어요? 원래 12번 유형 균합번 문제는 사실 항상 22번에 어려운 킬러 4점짜리로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쉽게 냈습니다. 그냥 워밍업으로 한번 해볼게요. A1은 A3고요. 다음에 밑에 걸 보니까 AN 플러스 1이 AN 빼기 3이거나 아니면 AN 플러스 1이 EAN이거나 둘 중 하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를 보시면 보자마자 이게 뭐지가 아니라 보자마자 등차수열 따르거나 공차가 맞아 등비수열 따라야겠네. 등비가 2. 이게 바로 안 보이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죠? 정말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공부 좀 많이 하셔야죠. 공부란 무엇이냐? 복습이요, 복습. 인강을 들으시던 학원 수업을 들으시던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 하세요. 알았죠? 어쨌든 이 꼴은 누가 봐도 등차수열 꼴이죠. 이 친구한테 마삼을 더하면 다음 차례 나온다. 이 친구한테 2배 곱하면 다음 차례 나온다니까. 틀린 친구 많이 없을 거라 바로 하겠습니다. A1, A2, A3에 A4를 또 물어봤어요. 네, 되게 쉽죠? 예를 들어 보세요. A1이 이건데 얘랑 같대요, 값이.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걸 2번 타거나 이걸 2번 타면 안 된다는 걸 알 겁니다. 3을 2번 뺐는데 본인 나올 리가 없고요. 2를 2번 곱했는데 본인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물론 A가 0이면 또 가능하겠지만 0이면 1을 2번 곱해도 나오는 게 맞지만 그건 잠깐 차치합시다. 최대값을 해야 되는데 됐죠? 따라서 0인 경우만 제외하면은 얘가 예를 들면 단계가 이거죠. 첫 번째 얘를 먼저 한번 타고 그 다음에 2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걸 먼저 타고 등차를 한번 타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다 했으니까 위에 걸 기준으로 A를 구하면은 A가 6이 나오고요. 밑에 걸 기준으로 A를 구하면 A가 3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가 6인 경우부터 할게요. A가 6이면은 여기가 6이라는 거죠. A가 3이면 여기가 3이라는 거죠. 똑같으니까. 자, 이 친구들을 토대로 얘가 커져야 되는데 제일 커야 되는데 2배 한 12가 가장 크겠죠. 6보다는 너무 쉬운 문제였죠. 12번에서 걸머리를 좀 써보셨거나 시간을 낭비하셨다면은 공부 안 하신 게 맞아요. 오늘 공부 안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시험지가 깔끔하고 쉬웠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했으면 쉬웠다 이겁니다. 안 쉬웠으면은 안 하신 게 맞아요. 이건 인정하셔야 되고 특히 수능으로 대학 가셔야 되는 분들은 정신 차릴 필요가 조금 있어요. 80점은 그냥 한 얘기고 솔직히 말해서 이 시험지가 90점이 쉽게 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자, 가볼게요. 13번은 안 하겠습니다. 네,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 빼고 0부터 크게 접근하는 걸 제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죠? 14번 할게요. 오히려 13번이 더 쉬우니까 안 할 거고요. 하겠습니다. 13번 틀린 친구 없죠? 그렇죠? 센수학에서도 문제가 이렇게 없네요. 잠깐만요. 얘는 좀 칸수를 맞춰서 얘기해요. 이 문제가 이제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해 보면은 사실 딱히 없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좀 잘 눈에 안 보였다면 추천드리는 말을 하나 해주고 싶네요.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면 잠깐 넘어가서 다시 오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거든. 뭐가 잘 안 보이는 거야. 계실 것 같은데 저 다 넘어가 30분 풀고 다시 들어왔거든. 그때는 보이더라고. 그때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이걸 못 봤네 이러면서. 근데 다행히도 문제들이 쉬워가지고 30번까지 풀고 나서도 이제 시간이 남아서 풀었는데 정작 30번이 계산 실수가 있었나 보지만 네,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문제는 ABC 줬고요. 그 다음에 PQ를 줬어요. 문제에서 이제 AB를 7이라고 줬고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줬고요. P는 중점이고요. 그 다음에 Q는 5대1이니까 이 밑에가 모두 6등분이 된다라는 건 좀 표시해 놓으면 괜찮죠. 네. 이제 문제에서 나온 얘기가 사인 값의 비를 줬네요. 사인 알파 하나 할게요.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사인 베타 하나 주겠습니다. P가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가 P네요. 베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둘의 비를 줬다는 건
건 다 알다시피 너무 당연한 얘기이고 이들의 비를 줬다는 건 대변의 비를 준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대변의 비를 줬고 대변의 비가 루트 2대 3이라고 줬네요. 그러니까 얘 대 얘가 루트 2대 3이 되겠죠? 이 정도도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준 거는 AQ를 줬구나. AQ를 줬네요. 그렇죠? 네, AQ가 여기 3루트 2가 되네요. 그럼 끝났죠? 다시 한번 여기 x라고 하면은 자 이제 얘는 x 대 3루트 2가 되는 거겠죠? 대변돼가지고 그렇죠? 따라서 x가 2가 나오는데 내 기억에 2가 나옵니다. x가 2라는 거는 한 칸당 1이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길이가 6인 것도 알았고요. 6칸이니까 이 길이 2고 이 길이 1이고 이런 것들은 뭐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겠죠. 내가 안 보였던 건 그러니까 분명히 이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얘랑 대변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다 안 보이는 거야 뭐가 약간 머릿속에서 막 중선 정리 이런 거 막 생각나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보여야 되거든. 이게 이제 돌아갔다 오니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를 별표치고 넘어갈 때 별로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진짜 어차피 이거 풀 때쯤에 시간도 엄청 빠르게 왔고 13번, 14번까지 어려운 게 없었고 아니 뭐 지금 생각 안 나면 나중에 보이겠지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데 라는 마음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 빨간색이 좀 보이기 시작했죠. 빨간색 일정 길이가 5 보면 음수의 지각 그 이유가 하나 더 갱신됐거든요. 네. 버스 기사님이 자기 앞에 두명 태고 자기 버렸거든요. 진짜 네. 진짜 난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다. 난 거짓말 하지 않아. 진짜예요. 기자님 그냥 문 잡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은 게 아니라 이유라고 했잖아. 너가 지각한 이유가 누가 버스 타고 영종도 간 것도 얘기한다니까. 기사님이 길을 잘못 줘서 영종도 간 것도 읽는다니까.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가 이상해. 아니 근데 너가 나한테 쭉 보낼 때 그럼 나는 어떤 마음이었겠어. 그대로 들어가면 돼. 알겠어요. 연습 버리고 출발했답니다. 어쨌든 우리 자 보세요. 이 빨간색을 통해서 각도를 하나 구해야만 이 친구에 대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사인 값을 빨간색을 통해 구해야 돼. 어차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최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삼각형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간혹 이 문제를 무슨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건데 이 친구에 좀 휩싸여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얘가 이제 중선이고 얘는 5대1 내분선이고 그 다음에 왠지 이 사인 값 준 것 같고 이 길이도 알았고 하다 보니까 이 파란색이 약간 매몰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파란색은 사인 값을 알려준 건 아니거든요. 사인 값 모르거든요. B는 알아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가운데 있는 친구는 알고 있는 거라고는 길이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길이밖에. 근데 이 빨간색은 길이 3개를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걸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많이 알고 있는 어떤 도형. 네, 우리가 변색이 알았으면 이 빨간색에 대해 모를 게 없는데 이가 필요 없고 이가 필요 없습니다. 이각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5 곱하기 2루트 7에 이제 25 더하기 28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35니까 4 루트 7분의 7이라서 얘는 4분의 루트 7이라고 코사인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코사인가 구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번엔 어차피 우리 큰 삼각형의 그 단지를 구하려면 이 친구 지금 봐보세요. 큰 삼각형에 요거 알았죠? 요거 알고 있죠? 이가 알았으니까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죠? 3개를 알면 다 아는 거니까 이번에 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 코사인 값으로 이 친구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친구의 길이는 y제곱은 28 더하기 36 빼기 2배의 루트 7에 6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이렇게 없어지고 7이 42가 되고 이 친구는 얼마죠? 64니까 빼면 22가 나오게 돼서 y제곱 22입니다. y는 루트 20이라고 할게요. 이제 대변대가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하는 데서 더 마무리하지 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사인 세타가 4분의 3인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니까 더 하지 않을게요. 14번 문제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도형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드렸어요. 안 보이면 넘어가세요. 쿨하게. 진짜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얘를 보일 때까지 풀릴 것 같단 말이야. 풀릴 것 같으니까 보일 때까지 붙잡고 있는 순간 그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한 사이클을 돌아. 문제를 한 사이클을 딱 돌아 풀었어. 답이 안 나와. 진전이 안 돼. 그때 진짜 딱 손절 치고 바로 넘어가는 그걸 해야 돼.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래간만에 다시 한 번 또 모의고사를 푸는데 작년에 이제 6월 9월 풀고 지금 푸니까 거의 한 9개월 만에 푸는 거거든. 근데 또 약간 시험 보는 어렸을 때 시험 봤던 너네 나이 때 시험 봤던 그 느낌이 체화돼 있어가지고 몸에 바로 느낌이 좀 세하면 손절 치고 넘어가는 게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더라. 여러분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4번에서 고생하셔서 시간 많이 쓰신 분들은 특히 도형 문제는 안 보이면 넘어가세요. 돌아오면 다시 보일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좀 되게 평상시랑은 다르게 들으셔야 돼요. 이거 수능이랑 관련된 문제니까 아시겠죠? 네, 15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전략들을 알아서 세우시고요. 그러니까 뭐 쉬운 사점들 다 미리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점은 나중에 풀어야지 이런 전략도 하셔도 돼요. 근데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쭉 풀긴 푸는데 그냥 그게 기분이 좀 좋아서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손절은 잘 쳐야 된다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얘 다 풀고 나서 뭐 점검 한번 했는데 30번 나가려면 좀 약간 충격이었어. 그래서 나 다시 안 풀어봤거든. 정답도 안 보고 너네랑 같이 풀게. 난 내 논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마 계산 실수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볼게요. 자, GX에 대해 나와 있고요. K고요. 자, 이 문제 다 집중해 봅시다. 못 푸신 분들은 제가 말했지만 기본기가 좀 아쉬웠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는 어떤 기본기? 미분의 정의에 대한 기본기입니다. 자, 3차 함수이고요. F'0이 6이래요. 좀 특이하죠? F'6이 0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여튼 기울기 6자리를 줬어요. 그런 것도 하는데 K랑 F 이분해를 구하고 가본 조금 볼게요. 이런 실수에 대하여 자, A가 리미트 x가 a보다 좀 크게 가네요. 그쵸? x-a분의 gx -ga거든요. 보자마자 이제 이거 g 프라임 a인데 우극한이구나. 그쵸? a에서의 우극한 값이 항상 존재한대요. 모든 실수 a에서 그 값은 0 이하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보를 줬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 맨 처음에 보니까 아니 gx는 베이스가 3차 함수인데 베이스가 3차 함수고 자 1의 오른쪽 그 다음에 -1의 왼쪽은 온전한 3차 함수 그 사이는 뒤집어 놓은 애인데 어떻게 뭐 봐봐 3차 함수 베이스고 뭐 우극한을 물어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 존재하는데 다 0 이하래 감소한다는 거 아니야 그치 내려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지 이때 뭘 확인해야 되냐면 문제를 다시 보는 거야 3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 줬나? 봤더니 안 줬네 최고차 한계수 안 줬으면은 음수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안 주기도 했고 3차 함수 베이스인 이 함수가 기울기가 0 이하를 하니까 얘 최고차 한계수 음수구나 라는 걸 미리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타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체화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보자마자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최고차 한계수 말 안 해주면은 음수일 확률이 높다 정말 많이 얘기했죠. 근데 이걸 실제로 문제 풀 때 적용하고 있냐 관건이죠. 왜 물음표야 많이 얘기했는데 네가 안 들은 거지 마.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문제가 있죠. 만약에 내가 그냥 다 음수인 애만 그냥 원래 3차 함수가 다 음수야 증가하는 부분이 없어 를 풀려고 했더니 이제서야 첫 번째 준 게 이해가 가는 거지. F'0이 6이라며 F'0 양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그림은 또 안 되는 거지. 그치? fx가 다 감소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음수니까. 이 그림이 확실하죠? 그쵸? fx 요 그림이 확실하고 0은 여기 언저리에 있을 거야 라는 거고 이제 느낌상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필러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필러 문제를 좀 많이 익숙해진 친구들은 마일부터 1 뒤집는다 했잖아. 이 사이 마일부터 1이 증가하는 구간인가 보다. 물론 봐봐
이게 딱 근데 이게 정말 이래야만 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 이 문제가. 아니 쌤 마일부터 1이 좀 여기 중간 여기 사이면요? 여기 사이면 어떡하죠? 어떡하긴 망했지. 증가하는 부분 그래 이거 뒤집혀서 음수로 갖다 치자. 아니 근데 여기 양수인 게 있는 걸 gx는 양수인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걸 없어야 된다며 양수인 부분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극소랑 극대가 x 값이 1이고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확정입니다. 확정. 얘가 마이너스 1과 1이 더 멀어도 안 되고요. 더 좁아져도 안 돼요. 만약에 더 멀거나 좁아지면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gx는 기울기가 양수인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접근되면서 생각보다 쉽다가 되시는 게 15번의 스타트여야 돼요. 생각보다 쉽네. 네, 이 부분에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쌤 X축이 어디 있을까요? 나도 몰라. 그냥 일단 뒤집어 보자. 자, 중요한 건 여기가 이렇게 칠해진다는 거죠. 뒤집었고 이 문제가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칠해지는 거랑 뚫리는 이런 상황이구나.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 흰색 부분을 올리거나 내려서 내가 이제 맞춰줄 건데 보시다 보니까 흰색 부분을 올리거나 내려서 전체를 연속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연속으로 맞추려고 올리면 얘가 너무 올라가서 연속이 여기가 아니고 이 친구를 내려서 여기를 연속을 맞추면 얘 더 내려가니까 연속이 안 되겠죠. 둘 중 하나 필연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한다였단 말이야.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아까 짜린 거 다시 보자. 자, 이 그림이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그림인데 봐봐. 이 그림은 여기가 칠해져 있을 경우 이 점과 움직이는 점이 이렇게 다가올 때 미분계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왼쪽은 없단 말이야. 미분계수가 무한대라서. 반대로 봐봐. 반대로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이게 그 점이잖아. 점. A점. X는 A점. 자, 이 점 기준, 이 점의 왼쪽에서 오는 애들이랑 기울기가 0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데 이 점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들이랑의 기울기는 무한대로 뻗으니까 지금 이제 존재하지 않잖아. 점이 칠해진 곳으로부터 오른쪽 그림이 이어져 있어야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겠구나를 원래 미분의 정의를 제대로 배워서 알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얘는 이 봐봐 x-1에서의 우미분계수는 문제가 없단 말이야. 끊겨 있어도 돼. 이 점에서 우미분계수 존재해. 얘가 문제지? 얘를 이어줘야 되겠네. 이 친구 내리자. 여기는 이어져야 돼. 어쩔 수 없어. 저기는 우미분계수 존재할 수가 없게 됐거든. 저기는 이어져야 되고 이쪽은 괜찮아. 우미분계수는 있거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완성시켜줘야죠. 마무리해야죠. 이런 식으로. 이 생각을 못하셨다고? 아니면 대충 해설 듣고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고? 봐봐. 부족한 부분 다시 한번 채우는 거, 마음속에 새기는 거, 체화시키는 거 다 너네가 해야 될 일이잖아. 응? 해줘야지. 야, 여기서 나한테 수트 배운 애들 중에서 내가 연속 가르칠 때 이 그림으로 가르치는 거 안 본 사람이 어딨어? 다 봤잖아.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너네가 체화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새기세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그쵸? 없겠네요. 어제 이 가본 조건 풀면서 문제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평가원 퀄리티가 좋다. 진짜 생각했습니다.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돼. 왜? 이런 경우들 때문에 좌미분, 우미분만 같다고 되는 거라고 말하기에는 저런 그림이 한 번쯤은 보여줘야 돼. 라는 거를 이제 15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어필하고 있는 거죠. 좋은 문제예요. 정의를 가지고 냈으니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그냥 나온 조건은 써보죠. 자, 실근 두 개가 되는 t값의 최대값은 누가 봐도 여기거든요. 여기가 13이겠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걸 맞춰가지고 이제 fx를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자, 잠깐만 가볼게요. 그러면 원래 fx 생김새를 잠깐만 볼게요. 네. fx가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자, 적어도 이 친구가 마이너스 13은 확실하죠. 왜냐하면 뒤집어 올라갔을 때 13을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fx를 풀 때 fx가 이게 좋죠? 네, 그 극값의 거리가 딱 2니까 이게 딱 치면은 여기가 x는 2인 것도 충분히 알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fx를 이렇게 쓸게요. fx에서 마이너스 13을 빼는 식이 최고차항계수 모르고 이거의 제곱에 이거다. 따라서 이렇게 넘겨보신 다음에 우리 요거 2분에서 0 집어넣으면 6 나온다 라고 하면 a를 구할 수 있게 되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a를 구해볼게요. 얼마 나오냐 이거? 이거는 마이너스 2 나와요. 네,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미분에서 0 집어넣어서 6 해가지고 마이너스 2를 구했으면 우리는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면 1에서의 함수값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단 확인을 할게요.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솔직히 말해서 얘랑 8 차이 나서 마이너스 5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테크닉 체험하셨으면은 원래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친구가 얘랑 얘의 거리가 딱 그러니까 여기가 1대 1대 1이면 그러니까 한 칸 그림을 얘처럼 간격이 자 1, 1이고 간격이 1, 1이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가 4 차이 나잖아요. 그쵸?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2배 됐으니까 8 차이가 나면 됩니다. 딱 2배 차이 나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 친구 제가 대입 안 하고 바로 구할게요. 1 대입해 보시던가 여기 마이너스 5입니다. 자, 어쨌든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얘를 뒤집을 거니까 뒤집어 볼게요. 뒤집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 있겠네요. 이제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13이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현재 마이너스 5인 이 부분을 10만큼 올려줘야 얘네가 연속이 될 거니까 KN도 10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두 개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어려운 건 없죠? 그쵸? 네. K랑 fx, f 2분의 1 구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래요. 정시반도 수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 6월 모의고사가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서 힘들었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어렵다기보다 3점짜리 다 쉬웠어요. 그래서 체감상 엄청 어렵다 난이도는 없는데 4점짜리가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 마인드를 붙여먹지 않는 한 그냥 내신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떤 마인드냐? 이런 어떤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어떤 테크닉적인 얘기들이든 이론적인 얘기들이든 제대로 챙기려고 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들었고 이해했으니까 됐지 뭐 이런 마인드로 넘어갔던 친구들은 좀 고쳐먹을 필요가 있어요. 15번 문제 보세요. 식이 별게 없잖아요. 계산 문제도 계산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프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죠. 제가 설명을 기본으로만 할 건데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 가변 조건은 뭐다? 미분의 정의 중에 특히 왜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되느냐 그거 중요한 부분이었죠. 넘어갑시다. 20번은 해야 되나? 20번 이걸 해야 되나? 할게요. 네, 20번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봐봐. 19번도 나는 손을 안 쓴 게 19번 잠깐 봐봐. 19번이 이제 극소값 구하래잖아. 나 A 값을 굳이 구하지 않았거든. 극대값 줘가지고 19번이 극소값이 그냥 8이야. 이게 왜냐하면 봐봐. A를 없애면 3x제곱 마이너스 9x제곱이니까 3x제곱 잠깐만 할게. 나 이런 얘기 잘 들었어야 된다는 거지. 얘만 그리면 얘가 나 이제 머릿속으로 그렸지만 얘가 0이랑 3이잖아. 여기 또 1이잖아. 한 칸씩이잖아. 그치? 근데 한 칸씩인 애야. x 거리가 한 칸씩인 애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3이야. 그럼 극대 극소는 12개 차이 나야지. 12 차이 나야 돼. 12가 차이 나야 될 거야. 극대값이 20이래. 그럼 뭐 12만큼 낮아져야 되니까 극소가 8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여기에 8만 써있겠지. 내가 풀었으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알려드렸던 것들을 체화시켜 놓으시면은 시간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면 좋잖아요. 빠르게 풀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서 절약하라는 거죠. 자, 20번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문제 그냥 바로 그릴게요. 0부터 여러분 다 열심히 푸셨을 거니까. 요런 친구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주기가 4래요. 문제가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릴 거고요. 제가 좀 확인해 봤던 건 이제 얘랑 y는 x랑의 교점이죠. 우리가 f의 fx가 fx야 이 문제를 풀려면 원래 fx를 t로 취합해서 자 ft는 t 해가지고 먼저 f랑 그러니까 y는 ft랑 y는 t랑 이 교점을 구하니까 이게 y는 x 그래프가 나오면 좋겠죠. 교점을 구하시고 이 교점 구한 다음에 여기를 제가 알파라고 하면은 t 값이 알파가 나온 거니까 이번에 다시 fx가 알파랑 만나는 점. 근데 이 알파가 이번에 y 값으로 왔네요. 다시 한번 얘네들이 만나게 하는 t 값이 알파인데, 네, 알파인데 0도 있긴 하지만 잠깐 알파 하나만 해볼게요. 네, t 값이 알파였는데 이 t 값이 원래는 함수 값이었으니까 fx가 다시 y는 알파랑 만나게 하는 점들 얘네 구하는 문제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친구들 찾아보면 될 일이거든요. 이거를 공수 1에서 아니 공수가 아니구나. 이건 수학상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네,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은수가 지금 딴청 피우는 거 보니까 은수가 맞았나 봐요. 네. 그럼 15번은 틀렸겠네. 이거 보니까 뭐라고? 채점을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물고사보거나 채점 안 하는 경우는 되게 시험을 망쳤을 때 안 하거든요. 네. 15번을 틀렸을 것 같은데 15번 정답이 내가 1번일걸? 오케이. 자 보세요. 제가 뭘 확인했냐면은 혹시 이제 이 친구가 3인 거는 금방 구해요. 1인 거 금방 구하거든요. 에이 설마 이 2차 함수랑 y는 x 교점 못 구하는 사람 없을 거니까 얘가 왜 1이에요? 대칭축이 2니까요. 그렇죠? 다 안 할 건데 혹시나 말이 안 되지만 얘랑 혹시 만나는 점 그냥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 친구의 그래프는 이제 x-4 x-8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랑 y는 x랑도 한번 해봤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혹시나 나올까 해서. 밑에 있는 박스를 보기 전에 확인해 본 거예요. 박스를 보기 전에. 박스에는 이제 얘네가 당연히 근이 없는 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문제가 이거죠. 여기도 만나니까 우리는 즉 이 y는 3이라는 직선과 y는 0이라는 직선이 이 함수와 만나는 점들을 보게 될 거고 규칙을 이렇게 해놨죠.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가라는 얘기이고 따라서 이 친구가 a의 3 이제 n-2, a의 3n-1, a의 3n으로 정리를 해보자 라고 문제는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을 해서 얘네가 또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라도 친절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좋아요. 그거 몰라도 그냥 풀거든요. 사실 공차가 4인 거 몰라도 되는데 알려줬고 20번째, 21번째, 22번째 물어봤네요. 그때 가본 조건 모든 수식은 0, 1, 3이니까 가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공차가 4니까 난 4고요. 답원만 구하시면 되니까 답원 구할 건데 몰라. 나 그냥 이렇게 했어. A의 1이 4네. 그럼 A의 이제 뭐 4가 8일 거 아니야. A의 7이 12일 거 아니야. 그렇지? 맞잖아. 여기 3개씩 증가할 거 아니야. 여기구나. 미안. 여기 048이네. 이거잖아.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 근처 봐봐. 1이 나고 1? 그러면 A의 19를 찾아보자. 19는 얼마일까? 자, 얘가 3 곱하기 1 빼기 2인데 얘는 3 곱하기 얼마야? 7 빼기 2니까 1일 때 0, 2일 때 4였잖아. 그러면은 7일 때는 24지 않겠냐? 이런 그냥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럼 A의 20번째는 24, 25겠지. A의 21번째는 25보다 2개 큰 건 27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0, 1, 3이니까 24, 25, 27 차이가 나고
A의 22번째는 다시 이거보다 하나 크니까 28이겠지 뭐. 그죠? 뭐 어려운 게 없거든요. 저는 뭐 그때 등차수열 이런 거 따지지 않았고요. 그냥 구했습니다. 이게 뭐 등차수열을 구한 거긴 한데 정답은 요거 3개 더하면 가니까 하지 않을게요. 저 80인가 나오거든요. 답이 81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이 박스를 안 줬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 것 같아요. 제가 21번까지 21번, 2번, 22번까지 스트레이트로 풀고 본과 친구들 보내고 미적분 갈게요. 알았죠? 네, 21번 하겠습니다. 21번도 쉬웠다라는 건데 왜 쉬웠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잘 들어봐. 정시반에서도 많이 했잖아. 이런 문제. fx가 줬어요. fx를 다. 얼마나 좋아? 그렇죠? 최고차 함수 1인 gx 4차 함수입니다. 첫 번째 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fx 있는데 이게 모두 값이 존재한대요. 이 극한값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잘 들어봐요. 원래 극한값은 n간하면 존재해요. 뭐일 때만 존재하지 않아요? 분모가 0일 때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얘를 보면서 예시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친구를 들어볼게요. 제가 맨날 이런 게 헷갈리면 이거 예시 한번 들어보라 했거든요. 이 친구요, 극한값 웬만하면 존재해요. x가 a로 갈 거라고 하는데 a가 3이잖아요. 얘 그럼 그냥 1이에요. 존재해요. x가 3보다 클 때, 3보다 좀 작을 때 넣어보세요. 1이에요. 어차피 웬만하면 존재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어디예요? 분모가 0 되게 하는 0이거든요. 0. 이때만 안 존재하거든요. 이때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생긴 애한테 뭘 곱해주고 있잖아요. 추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이렇게 생긴 애한테 본인분의 본인 절대값에 뭘 곱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고 이 곱해주는 애가 이제 만약에 당연히 인수를 곱해야 되는 건 알 거 아니에요. 이 인수를 곱해야 되는 거. x 하나만 곱했을 때는 얘가 x는 0에서도 존재할까? 궁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존재하는지 보자. 봐봐. 그럼 위에 거는 x분의 x제곱 혹은 x분의 마이너스 x제곱 둘 중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지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일 때는 플러스로 나오고 이거일 때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로. 근데 얘는 존재하거든. x가 0으로 가면 다 0 존재하거든. 무슨 얘기야? 본인분의 본인 절대값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애들의 인수를 앞에 있는 애가 하나씩만 곱해주기만 해도 다 존재하겠구나. 극한이. 나머지는 원래 존재하고 분모가 0 안 되는 것은 원래 존재하고 분모 0 되는 부분에서만 뭔가 되겠구나. 그래서 분모가 0 된다는 게 이 친구 보호받기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gx가 일단 누굴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죠. fx가 마침 이거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gx도 이거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죠. gx가 이거 하나씩만 갖다 받쳐놔도 이 친구 충분히 극한가치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나머지를 모르니까 qx라고 쓸게요. 뭐 전 이렇게 쓰긴 했어요. 나머지 모르니까 qx라 써봤어요. 자 봅시다. 실제로 이렇게 풀었으니까 가볼게요. 굳이 qx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개수가 1인 2차항이긴 한데 내비둡시다. 두 번째 거 볼게요. 이번엔 리미트 x가 또 a로 갈 때 gx분의 위에 게 절대값 gx 마이너스 fx가 나왔어요. 좀 당황스럽긴 해요. 본인분의 본인 절대값은 아니에요. 그쵸? 본인분의 본인 절대값은 아닙니다. 그쵸? 근데 내가 gx에 대한 어떤 식을 얻어냈고 fx가 저런 것도 알고 있으니까 느낌상 써보고 싶죠? 이건 써볼게요. 밑에 건 이렇게 쓰고 자 위에 거를 써보니까 얘를 웃기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gx에서 fx 뺀 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쵸? g에서 f 빼봐. 저걸로 묶었잖아. 그치? 봐봐. 잠깐만. 이게 또 어떻게 보여요? 이거랑 요거가 본인분의 본인 절대값처럼 보이네요. 어차피 내가 위에 거를 쓴다 치면은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크게 상관없거든요. 절대값 두 개 쪼개는 거.
그럼 본인분의 또 본인 절대값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야 내가 얘는 잘 모르겠어. 얘 잠깐만 물음표야.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 이전에 일단 얘부터 시급해. 또 본인분의 본인 절대값 나왔거든.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얘가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얘가 또 인수 누구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뭐 어떡해. 얘네가 문제가 되잖아 지금. 또 가지고 있어야지 누가? QX-1이 봐봐. 대신에 주의할 점 하나 있어. 나는 여기서 니네가 이것만 체킹하면 돼. QX가 0이 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QX도 뭔가 A랑 뭐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기 쉽지 않아. 왜? 이 친구는 2차식이야. 이 2차식이 이거 두 개 딱 가지고 있는 순간 얘는 다 할 일 했어. 만약에 얘가 0이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일단 QX-1이 이거여야 돼 라고 생각을 할게. 알았어? 아니 2차식이라니까? 이거 두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끝이야 끝. 최고차 함계수 1 맞아. QX 최고차 함계수 1이라니까? 어? 봐봐 넘겨봐 QX. 자 이제 두근두근하지?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돼. 해볼게. 3x 더하기 3이야? 이거 분 떠있어. 근 없어. 근 없거든. 완벽하다. 근 없네. 좋아. 얘는 근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극한인데 극한값 존재하냐 마냐 물어보면은 분모가 0인 것만 확인해. 수트에서 그거 말고 뭐가 있어? 아니 미적분도 그거밖에 없어. 없어 하는 게. 수능에서 가우스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없어요 뭐가. 따라서 분모 0인 것만 신경을 다 쓰다 보니까 야 첫 번째 조건도 분모 분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gx가 이거 가져야 돼였는데 두 번째 것도 분모 분자가 또 얘야. 또 이거분의 이거 절대값이야. 그래서 얘가 또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마무리하겠습니다. qx가 이거인 걸 알았잖아요. 갖다 넣으세요. 뭐 물어보는 거였어? g-1이요? 네. qx 대신에 이거 넣으시면 끝납니다. qx가 이거래요. qx 끝났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하세요. 네. 그러니까 21번 문제 어떤 문제다? 21번 문제 어떤 문제다? 본인분의 본인 절대값 이런 거. 아니면 반대도 있어요? 반대로 뭐도 있어요? 아니 뭐 본인 절대값분의 본인도 있겠죠. 극한 문제인데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느냐 인 거죠. 이런 게 나오면 좋아야죠. 아 내가 아는 거 나왔네? 아 개쉽겠다. 이게 돼야죠. 20번 푸는 것보다 21번 푸는 게 더 짧게 걸렸단 말이에요. 20번은 귀찮은 게 많잖아. 가도 구해야 되고 나도 구해야 되고 다도 구하고 또 다 해야 되잖아. 그치? 얘는 그런 거 없다니까. 좋은 문제죠. 자, 21번 틀린 분들 약간 반성하시고 22번 가겠습니다. 22번이 그 밸런스도 맞는 게 이번 시험이 지난 수능은 어이가 없게도 21번, 22번보다 20번이 어려웠거든요. 지난 수능은. 네. 근데 이번 6평은 난이도가 20번보다 21번이 어렵고 21번보다 22번이 어렵게 나와서 좋았어요. 그리고 22번이 다시 옛날로 회귀해서 지수로그 함수 나온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여기 다 수열 그 비납법 그 문제였는데 네. 점화식. 원래 여기 22번 다 싹 다 점화식이었는데 그거 12번으로 싹 빼고 쉽게 빼고 네, 지수 함수 온 게 너무 좋았어요. 지수로그 함수 온 게. 뭐 로그 함수까지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어쨌든 이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눈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풀 때 느낌으로 보여드릴게요. 갈게요. 22번 문제인데 뭐 k는 1보다 크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2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k고요. y는 k의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입니다. 뭐 k가 곱해져 있기도 하고 뭐도 있고 등등인데 딱 봐도 얘네가 뭐 당연히 역함수한 게 아니고 그럼 지수랑 로그가 같이 있어야지. 근데 다행히도 밑이 이제 2랑 관련이 있어서 일단 그렇구나 확인을 했는데 밑에서 바로 때리는 말이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A래요. 그러니까 이 두 곡선을 그려보려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요. 왜냐면 K가 얘한테도 붙어 있는데 얘한테도 붙어 있고 심지어 얘를 곱하고 있으니까 조금 부담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도 해볼 수는 있는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고 사실 그 정근선이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려볼 수는 있지만 일단 요즘 수능 트렌드에 맞춰져 있다면 일단 식을 써보자가 맞긴 한 것 같아요. 식을 써봤어요. 그런 느낌을 갖고 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점 A라고 하자라고 할 때 그려보기 전에 식을 쓰자. 수능이 요즘 수능이 싹 다 식으로 조지니까 써보자 해서 그냥 바로 방정식을 발견해주고 방법이 없죠. 어제 풀었던 그 느낌 그대로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 마지막에 다음 낼 때 약간 헛웃음이 나오긴 했는데 네, 넘어가서 좀 이따 그런 얘기해봅시다. 썼어요. 자, 뭐 해야 돼요? 그냥 2의 x제곱이 안 되는 곱할게요. 그러면은 2의 2x 그 다음에 얘 넘어오면은 이거 넘어오면 2-2분의 k죠? 이거에 2x 그럼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써지게 되거든요. 2의 2x를 그렇게 했을 때 좀 웃긴 게 인수분해가 되더라고요. 이래서 이제 이거 인수분해 된 순간부터 봐봐요.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식을 먼저 나 선택했잖아. 그래프 안 그리고 식 풀었는데 안 됐으면 난 바로 그리려고 했어. 식 썼는데 안 됐으면 바로 그림 그리려고 했거든. 근데 그러니까 단지 식을 먼저 해봤을 뿐이야. 이번 문제는 인수분해가 돼 얘들아. 2분의 K랑 2로 돼 인수분해가 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K랑 플러스 2는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다 보니까 아, 내 길이 맞았구나 라고 확신을 했지. 근데 어쩔 수 없다. 22번 정도 되는 문제는 플랜 B가 있어야지. 식 먼저 선택했는데 안 되면 빠르게 그래프로 전환. 그래프 해봤는데 안 되면 빠르게 식으로 전환. 플랜 B는 있어야 되는데 식을 먼저 선택한 그 차라의 이유가 있었지. 요즘 수능 트렌드.